쿠샨 제국의 가니슈카 대제는 키 180cm, 몸무게는 92kg 이상으로 추정되며 흑발과 흑안을 가진 지금의 중동국가 사람들과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풍채가 크고 조금은 거칠어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으며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염 안에는 거대한 입을 가졌고 이빨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어 인간이라고 하기엔 다른 위화감을 주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쿠샨이라는 제국은 그리 눈에 띄는 나라가 아니었으나 가니슈카 대제가 수많은 부족들을 통합해 제국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사도가 된 이후에도 오로지 쿠샨 제국의 국력만으로 대국인 미들랜드를 거의 정복했으며 듀트 제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들 상대로도 압도적인 병력과 힘으로 그들을 위기로 몰아세울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젊은 나이 때부터 왕으로 등극하여 쿠샨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도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엔 동생만을 편애했던 어머니는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가니슈카를 독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독살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자신이 암살당해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가니슈카 대제는 어느 깊은 밤 몰래 동생 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동생 가슴에 검을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장례 이후 동생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어머니는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자살했습니다. 가니슈카의 아버지는 한 번도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경쟁 상대를 바라보듯 늘 공포와 의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궁전의 왕족과 귀족들은 때로는 가니슈카에게 적의를 드러내고 때로는 같은 편을 가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왕세자인 가니슈카 대제를 암살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니슈카는 살아남기 위해 늘 필사적으로 싸웠고 어렸을 때부터 길러온 독사 같은 교활함과 냉혹함이 자신을 사지에서 몇 번이나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수많은 암투를 극복하고 가니슈카가 어느덧 청년이 되었을 무렵 여느 날과 같은 연중 행사인 왕의 행차 중에 가니슈카 아버지가 타고 있던 코끼리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아버지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제1계승자였던 가니슈카 대제는 그날 이후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타고 있던 코끼리를 이용해 왕을 암살한 것은 가니슈카가 시킨 짓이었습니다. 자신이 부하를 시켜 왕이 행차 중인 코끼리에게 침을 쏘아 날뛰게 만들어서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암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쿠샨이 왕이 된 가니슈카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위협하고 이용하려 했던 왕족이나 귀족들을 모두 제거하고 시체의 산을 쌓아 나라의 내정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쿠샨 국가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가니슈카는 완벽하게 나라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국을 노리는 수많은 부족들과 주변국들의 싸움으로 전쟁터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가니슈카 또한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내와 아들 또한 있었지만 늘 전쟁터에만 있었던 탓에 서로 교류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쿠샨 국가의 주변 모든 부족들을 흡수하고 나선 언제부터인가 천하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이 피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 생존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으로 평생을 불안감과 강박관념으로 살았고 아무리 피를 뒤집었어도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지우기라도 하듯 전장에서 전장으로 전전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용중의 용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부족 국가의 나라에서 광활한 대지를 가진 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만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출정한 후 몇 년 만에 왕국으로 귀환했을 때 자신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암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자신 앞에 있던 아들의 시선은 마치 자신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반란으로 병사들이 수많은 창에 가슴이 찔려 죽음에 이르려는 순간 가니슈카 대제는 극한의 절망을 느꼈고 인과율의 흐름이었는지 우연히 손에 닿은 베헤르트로 인해 각마의식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과 신하 그리고 병사들을 모두 바쳐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재물과 본래 황제로서의 직위 그리고 권력에 의해 현세의 영향이 컸기에 어떠한 사도들보다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가 된 이후 가니슈카의 힘은 이미 마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자신의 낙뢰 한 방이면 수많은 사도들이 잿더미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유체 주변의 원소들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거대한 모습이나 작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구름 형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유기의 존재마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 이상 현세에 존재하는 어떠한 공격에도 구름 형태의 가니슈카를 뵐 수 없었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도들과 대적한다 해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일반 사도들을 한 손으로 뭉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노스페라 조드조차도 가니슈카 대제의 번개 공격엔 큰 데미지를 받지 않았지만 조드의 공격은 그냥 호공을 가를 뿐 가니슈카 대제에게 손끝만큼의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바인의 활이나 로쿠스의 창도 가니슈카에겐 소꿉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강력한 패자라고 자부할 만큼 확실히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시절 쿠샨 제국을 통일한 황제답게 전략도 훌륭했습니다. 사도가 된 이후에도 쿠샨 병력들의 힘만으로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자신이 엄청난 힘을 과신하지 않고 군대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복한 미들랜드의 내정을 다지기 위해 샬로트 공주와 정략 결혼으로 맺어지려고 했으며 자신의 기병과 요수병을 박살낸 가치를 보고는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피스에게 대항하기 위해 수많은 요수병과 기병들을 만들어내어 싸움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힘만 믿고 날뛰는 보통 사도들과 달리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쟁 침략 방침은 매우 잔혹했고 쿠샨 제국은 포로를 살려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공포를 전염시키려는 듯 그가 점령한 도시 곳곳엔 처형된 시체들이 꽂혀 있었으며 참수된 목을 조각물에 장식을 했고 사람을 산채로 악어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세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자신이 지상 위에 가장 강력한 패자이자 유일한 왕이 되겠다는 욕망으로 고드핸드에 대한 정신 속박마저 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은 혼돈의 패자이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가 신을지라도 더럽혀지고 범해지고 유린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그리피스와 마주하게 되고 사도와 같은 전생자들의 지배자이자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고드핸드 그리피스를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신탁으로부터 그리피스의 부활을 알고 있던 가니슈카 대제도 싸울 의지도 싸울 준비도 되어 있었지만 그리피스가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와 함께하고 싶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목말랐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을 모두 부정하듯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져버리는 자신의 의지를 다지며 네온 형태로 변하지만 그리피스가 일으킨 바람으로 형체조차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람은 현세의 가니슈카 대제에게 유일한 약점과 같았기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피스의 검은 가니슈카 대제에게 닿지 않았고 가니슈카 대제도 바람 앞에 힘을 쓸 수 없었기에 왕도에서 결전을 하는 걸로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그때가 되면 최고의 포진을 펴고 내가 날아들길 기다리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거의 패배를 하고 미들랜드 윈덤에 돌아온 가니슈카 대제는 그리피스를 절대로 상대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리피스는 숨결 하나 흐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피스라는 존재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설령 몇천 몇백의 요수병과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도 사도로서의 본능이 그리피스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스스로가 한정적인 사도의 그릇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자신 스스로가 마왕으로 강림하겠다고 하며 다이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로잡은 사도들을 이용해 마가 깃들게 하는 마자궁에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마자궁에 몸을 던진 가니슈카 대제는 안개로 변했습니다. 안개는 가니슈카 대제의 마수이자 옥체 그 자체였고 윈덤에 있는 군인들과 요수병, 규병까지 모두 안개에 다 흡수당했고 마자궁이라는 인조 베에리트에 의해 수많은 말을 흡수한 가니슈카 대제는 자신 스스로가 만든 2차 전생으로 진정한 마왕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지상에서 하늘까지 치달아 태양을 가렸으며 주변의 모든 대지의 어둠을 들이우는 어마어마한 거체로 마치 세계를 불에 태워 멸망시킨다는 시바신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왕으로 강림한 가니슈카 대제는 다시 한번 그리피스와 맞서게 됩니다. 베르세르크에서 처음 가니슈카의 등장은 마치 진정한 마왕이 강림한 듯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는데요. 평생을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었던 왕 가니슈카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늘 징크스가 되어 그를 따라다녔고 어쩌면 모든 세상을 정복해야 자신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쿠샨 제국의 왕이라는 명성 아래 평생 동안 극한의 불안감에 떨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평안을 찾지만 최종적으로 세계 나선수가 되는 것마저 인가율의 운명이었는지 결국 그리피스에게 최종 목적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끝까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했지만 결국 그것조차 운명의 굴레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뭔가 힘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가니슈카 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독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